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4월 벚꽃들이 다 졌더라고요. 초록색 잎들이 조금씩 싹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어느 따스한 토요일. 지금 여러분은 랭군TV 라이브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깜짝 뉴스. 자, 오늘 부동산 이슈 브리핑의 주제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들 이야기들은 쭉 나왔었는데 지금 한 명으로 추려졌죠.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원래 후보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원래 이 두 분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거든요. 첫 번째 분이 심교원 교수죠. 두 번째는 심경한 교수고, 이 심교원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고요. 부동산 학과에서 사실 건국대가 그래도 가장 유명한 학교이긴 하거든요. 정부가 신도시 개발할 때 국책사업 다수 참여했었고요. 최근에 아마 뭐 유튜브라든지 또 인터뷰할 때 뉴스 기사 나올 때 아래쪽에 그 첨언해가지고 신경환 교수의 이야기들도 아마 많이 나온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김경환 교수 같은 경우는 서강대학교 교수고요. 과거에 이제 국토부 제1차관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무 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자,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뉴스에 속보하고 나온 게 뭐죠? 윤 정부 첫 국토장관의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발탁, 이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죠.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원희룡 이분의 별명이 대장동 1타 강사 뭐 이런 별명도 있고요. 또 과거에는 공부 천재 뭐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주 출신이에요. 과거에 이제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법시험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검사 생활 하다가 이제 한나라당 입당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고, 그때 이제 서울 양천 갑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16대, 17대, 18대 총선 내리 3선 국회의원 당선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 공천되어서 제주지사까지 하다가, 그래서 뭐 사법, 입법, 행정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대선 과정에 있어서 그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발탁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재명 전 후보죠.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윤 당선인의 두터운 신임을 지금 받고,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지금 이제 선출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스왓 분석해놓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강점으로는 건설 기득권하고 뭔가 빚진 게 없어서 할 말은 한다 그런 강점도 적혀 있고요. 약점으로는 여기 보면 부동산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기회 요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면 나중에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나갈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좀 위협으로는 과거에 약간 이력이 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국토부 장관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말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팽배하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차기 정부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 후보자들도 있었고 그 대안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원희룡 이분을 국토부 장관으로 지금 발탁을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거죠. 자, 그 관련 뉴스들이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원 후보자가 발탁된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내세우기보다는 실무 전문가를 내세우기보다는 삼선 의원 출신으로 행정 경험도 풍부한 그를 전문가, 업계, 국민 등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무적 감각과 추진력을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소야대의 국면이죠. 돌파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단순히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 실무진, 공무원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추진력 있게
좀 경험 많은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초대 국토부 장관은 과연 누구였고 그 장관은 어떤 출신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출신을 제1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선출했었는지, 그걸 보면 그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명박 장관, 초대 국토부 장관이 누구냐면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분이 결국은 야구에서도 1번 타자가 제일 중요해요. 1번 타자가 이게 지금 도루를 하려고 지금 갖다 세운 사람이냐, 무조건 안타를 치려고 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무조건 이 지금 데드볼을 지금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 1번 타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초대 국토부 장관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과거 국토해양부 장관, 근데 그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철도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앞으로 교통, 어떤 건설, 변화, 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깔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초대 국토부 장관이 서승환이에요. 이분 원래 뭐 했던 사람이냐라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단순히 국토 부동산 실무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게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통을 이 자리에 넣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발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정권에서는 제1대 초대 국토부 장관을 누구로 했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 했죠. 이분의 이력은 뭐예요? 노무현 정권 시절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제 정치계 출신의 사람을 뽑은 거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거를 어떻게 한번 끌어가 보겠다라는 거죠.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차기 정부가 이 윤 정권에서 처음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밀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뭘 했던 사람이다? 물론 뭐 제주지사도 하고 행정에 대한 이도가 조금 있긴 있겠지만 국회의원 3선 출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 그래서 이에는 이 과거에 그렇게 복잡하게 엮여있던 매듭을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의중이 깔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부동산 정책은 생뚱맞은 정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일은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 국토부에서 정책을 누가 앞으로 펼쳐나가는지,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어떤 걸 했던 사람인지 그걸 알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 공부를 할 때는 정책을 안 봅니다. 왜? 엄청 많은 정책이 나오니까. 그걸 보기보다는 이거를 판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과거 인터뷰를 훨씬 더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이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집값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기자들이 묻는단 말이죠. 자,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공급은 신속하게.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슈,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그게 뭔지 딱 제가 정리해보니까 3가지가 딱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해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약자 보호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면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금 이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요약해보면 여기에서 봐봐요. 한 가지는 공급과 관련되어 있고요. 두 가지는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급과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예요. 얘는 그냥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예요. 아래 두 개는 뭐 수요 공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좀 규제를 완화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랬을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앞으로 정권의 이 정책의 방향성은 최대한 성공급을 해야 된다. 도심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근데 규제 완화는 조금은 느슨하게, 좀 차분하게, 신중하게 뭐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 방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규제냐 완화냐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쨌든 완화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선 공급 후 완화 이렇게 한 줄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선 공급하겠다. 완화는 뭐 천천히 하겠다. 이해를 했는데 선 공급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선 공급할 거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 어떻게 빨리 공급할 수 있죠? 신도시 공급보다 서울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주면 분명히 공급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무조건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 규제 완화 없이 재건축, 재개발에 그 수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구축 아파트의 공급 이제 그것들을 조금 선 공급의 측면으로 이끌어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를 5월 11일부터 되게끔 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지금 선포를 한 거죠. 그걸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무조건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중장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래도 10년 걸리는 이 신도시 공급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도심의 공급도 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 과연 안정화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뭐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국토부 장관 깜짝 발표 그리고 이 정부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의 방향성은 성공급 후 완화다. 제가 그랬을 때 앞으로 주택시장은 안정화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가격이 급등할까? 아니면 오히려 뭐 폭락할까?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관점으로 충돌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 초대 국토부 장관 정치인이니까. 모든 것들을 정치적 관점으로 풀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계속 그게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될까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 선공급 규제 완화인데 선공급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축에 대한 공급, 물량들은 조금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거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이 되려면 되게 많은 공급이 필요한데 이 공급이 어때요? 혹시 앞으로 3년 동안 입주 물량 보신 분 있어요? 3년 동안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프를 제가 따로 띄워드리지 않을 텐데 최근 20년 동안 사상 초유의 적은 공급이 서울에 이루어집니다. 평소보다 한 5분의 1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
결국은 공급을 해야 안정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안정을 시키는 게 만만치 않겠다라는 거죠. 다만 서울은 서울만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라 옆에 이제 경기도와 인천이 있죠. 서울이 공급이 없는데 경기도와 인천이 공급이 정말 많으면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와 인천의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경기도는 생각보다 공급이 적정한 수준으로 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공급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좀 과잉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부족분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끊임없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냐, 이 정책에 너무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그 시장의 내재 가치, 그것들을 조금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주제, 국토부 장관 변경에 대한 앞으로의 주택시장 예상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드렸습니다. 가볍게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이 좀 뜨겁네요. 예. 앞으로 어떻게 진짜 될지 관심을 되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